자, 이제 여기가 이 고송총, 한자로는 고송총이고 일본어로는 다카마스 치카 그러고요. 우리는 그냥 뭐 다카마스 고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카마스 치카 고분하면 군더더기고, 여기의 핵심이 바로 이 밑에 주름치마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기토라 구분에서는 사신도 벽화에다가 12진상이 나왔죠. 그리고 천정에는 천문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다카마스카라고 하는 이 고분의 핵심은 뭐냐면 생활상의 모습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상의 그림에다가 천문도가 겹쳐집니다. 아니요, 사신도가. 그리고 천장에는 28수, 전천천문도가 아니고요. 28개의 별을 중심으로 한 북극 5선 가운데 요것만. 그러니까 아까 진파리 4, 5분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별자리가 천정에 있고, 내 벽에는 사신도에다가 거기에 생활상의 모습을 담아 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신도의 형태하고 중요하게 주목받는 것이 저 주름치마라는 것이 고구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구려 수산리 구분에 저 주름치마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 기를 들고 있는 장신도구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거는 중국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머리의 형태도 중국의 영태공주 묘가 저런 형태고, 치마는 고구려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구려와 중국의 풍을 함께 혼합한 일본의 형태, 이렇게 표현하면 다 섞어서 얘기해 주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91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 만주 일대 고구려의 벽화하고 지반 일대 그리고 평양성 일대 전체적으로 고구려의 보분 벽화가 102기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백제는 송산리에 있는 6호분의 사신도 벽화가 있고요. 그 송산리 6호분 옆에가 무령왕이에요. 무령왕도 전축분이고 6호도 전축분이지만 중국의 남주 영향을 받은 거지만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6호분은 벽화가 사신도가 있고요. 능산리에 오면 동하총 제1호총 맨 동쪽에 있는 하층 그 총에 사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돌아봤던 사람들은, 저랑 갔던 사람들은 안에 내부의 모형을 직접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백기가 되는 걸 분석해 보면 전반기 제1기는 주로 생활상, 그 무덤 묘주의 생활에 푸죽간 같은 게 나온다거나 거기에 뭐 생활 모습을 한다거나 앉아서 나온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제1기의 모습이에요. 제2기의 모습은 생활상과 사신도가 등장하는 게 제2기입니다. 고구려의 이 백이기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제3기는 뭐냐? 아주 단순하게 사신도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추세의 흐름은 첫 번째는 생활상이 등장하다가 어느 시기 중기 2기로 가면 사신도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로 가면 6세기 이때 쪽으로 가면 다 빼고 간소해서 죽은 자를 위한 내 벽에 신령한 짐승들을 배치해서 죽은 자를 지켜주는 의미든 아니면 저승으로 옮겨가는 이동수단에 함께 배웅하는 의미든 어쨌든 간에 이 사방위를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사후를 지켜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신도만 나오는 게 마지막 기입니다. 근데 여기 일본에서는 여기 있는 생활상과 사신도가 나오는 거와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나온 걸 뒤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가 더 앞에 되고 고송총이 후기의 거라고 지금 보는 거에 거의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만, 특히 그 분류 기준은 여기에서 나오는 토기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일본.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시기는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태는 여긴 생활상과 사신도 같이 나오는 거고, 기토라고 보면 천문도 위주잖아요, 사신도. 그래서 오히려 고구려의 어떤 분류법에 하면 기토라가 분이도 후대 거고 다카마스가 그보다 앞인데 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 그런 순서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유물의 어떤 편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기토라가 분이 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계속 할게요. 들어가게. 자, 부건태학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건 모형이에요, 진짜.
모형입니다. 네. 10억씩 들였다는 거 얼마나 정교하게 했겠다고. 자, 저의 설명을 짧게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도 돼요. 만약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 모형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고분 모형을. 자, 뒤로 잠깐 뒤로 했고, 여기는 완전히 직각 사각기둥의 모양입니다. 천정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인데 부여의 능산리에 있는 동하총, 그 총하고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각형으로. 거기도 사신도가 있고. 자, 이 역시 돌도 응이암입니다. 니조산 이상산에서 가져온 응이암의 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을 보세요. 측면에 흙벽 보이죠? 그러면 이 응이암의 석재로 곽을 짜듯이 이렇게 판을 석관처럼 해서 안에 또 관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 응이암의 틀을 넣어놓고 주변은 판축기법으로 봉분을 옮겼어요. 보죠? 판축기법 보이잖아요. 이런 이 판축기법을 동원해서 이 매장 주체부의 돌 외곽은 다 다져서 쌓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봉분을. 자, 저기 벽면에 현무 보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생활상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도 생활상 모습이 보이고, 이게 동쪽이니까 좌청룡이고 우백호고, 그리고 남 주작 북 현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작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토라 고분은 사신도가 다 나왔지만 여기 이 타카마스 츠카는 앞에 남쪽에 주작이 없어요. 사라졌는지 아니면 이게 도굴구멍입니다. 지금 또 역시 도굴구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위에 천정에는 저기에 별자리, 이따 저를 이제 먼저 주목해 주세요. 제 손을. 저기 천장에는 저렇게 28수를 중심으로 한 북극 5성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양쪽이 두 벌을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선생님 잠깐만 뒤로 불러주세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요 현무가 북이죠. 그러면 이 옆에 전개도예요. 지금 곳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이 좌청룡이잖아요. 좌벽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벽이 이겁니다. 그러면 좌청룡 보이죠? 저 길게 나오는 혓바닥의 형태가 바로 강서묘에 있는 고구려의 형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백호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쪽 제가 있는 쪽이 뭐가 돼야 돼요? 남주작이잖아. 근데 구멍 뚫렸죠. 그러면서 망실이 되는 저쪽 뭐지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삼신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머리, 죽은 자의 머리 부분부터 보면 이게 머리 부분, 여자가 있는 거죠. 이쪽도 여자가 있죠. 그리고 밖으로 남쪽 문 쪽으로 오면서 남자들 군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남자 군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머리 중심 옆에는 여자 군상들이 있고 발이 있는 쪽에는 남자 군상들이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마의 저 주름 치마들은 고구려의 수산리 벽화를 닮은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기물을 들고 있는 건 고구려가 아니라 당나라 풍이라고 하는 거고, 머리 형태 저런 형태도,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타카마스 치카에 있는 고분은 실제로 사진을 어디 해놨을 텐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산류 고분을 어디 표시했나? 수경, 해수 포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확히 당나라 거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묻힐 때 저러한 이 외래의 이 청동경을 함께 껴묵거리로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자, 여기도 보면 잘 보세요. 이제 저 가운데에 하나 둘 세 개하고 선 긋고 네 개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놨죠. 저기 이 중심에 있는 게 북극이에요. 하늘에 저게 천추별입니다. 그리고 네 개가 사보예요. 우리 천상열차부장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북극 5성과 사보를 만들어 놓고 외곽에 28수를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삼수 보이죠?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에 삼수가 보이고 밑에 자수, 머리, 삼각형. 그게 자수, 삼수예요. 그 다음에 규수가 보이고, 저기 밑에 보면 남두육성 모습 보세요. 남두육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화살처럼 행겨놓은 게 견우 6이에요. 그러면 이 별자리 모양, 저는 순우천문도의 남두육성이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견우도 저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심파리하고 거의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다카마스나 기토라 고분에 있는 28수의 형태는
진파리를 닮아 있고 그래서 고구려 천문도를 모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뺑 둘러서 28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28수와 북극 5성 그리고 내 벽에는 사신도와 생활군상 여기 다카마스 치카 고분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벽화의 형태나 색이나 사람의 인물군상의 이런 형태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게 당나라풍이냐 고구려풍이냐 또 혼합이냐 아니면 그걸 다 결합한 일본풍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제 짧게 보시고 사진 찍고 여기 나오는 입구에 보면 측면에 중국에 있는 현무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영태공주의 그 벽화 사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좀 좁아요. 예. 이제 그 저기가 어떻게 발굴됐는지 모르지만 1인분지 2인분처럼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바탕 채색을 한 것 같죠? 여기는 그러니까 바탕을 회를 칠하고 칠하고 한 거예요. 이걸 화장지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회 안 칠하고 하는 건 조벽지법이에요. 그냥 또 있고 보니까 두꺼비나 거북이나 뭐 해달 여기도 뭔 짐승들이 자세히 보이네요. 가까이 보니까 포도송이도 보이고. 포도송이가 있어. 예. 근데 어떻게 바다 짐승과 포도를 같이 결합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해수 포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창의적인 거고 지금보다 그냥 창의적이라기보다 이건 거의 변태성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 포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베트남 쪽 가면 거예요. 바다 생물인데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식물. 바다. 바다포도. 그래서 그래서 해수 그러면 포도. 이제 연결성이 나오네. 야, 변태는 아니네. 예, 변태. 예, 수정하세요. 지금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판축법도 나오게 찍으세요. 옆에 토축 아니 여기 옆에 측면에. 예, 그게 육지